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탐구 방법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용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 3시간 동안 이 사회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사회탐구 방법이라는 그 교과목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사회를 어떻게 탐구한다는 거지? 뭐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지? 궁금한다기보다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탐구 방법이라는 이 교과목을 이제 배우시게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좀 짜봤는데요. 먼저 강의 소개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자, 우리가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자,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특징을 이해를 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자기주도적 연구과제를 한다. 자기주도적 연구과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사회현상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통해서 또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를 뭘로? 보고서를 써서 이제 뭐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과제물로 제출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그러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쓰진 않겠죠. 어디서 제일 많이 쓰겠어요? 대학교 가서 제일 많이 쓰겠죠.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보고서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보고서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나 방식이 있어요. 그 절차나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탐구 방법을 쓰시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들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기존의 그 사회 탐구 과목들에서 넘어온 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시는 생소한 그런 용어들은 훗날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 많이 쓰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쓸 거고요.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게 될 때는 제가 참고 문헌을 반드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그 자료를 반드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최소한 교과서만큼은 잘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가 밑줄 그을 때 같이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요 우리가 강의식 수업에 좀 의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시별마다 제가 개인 과제물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차씩 끝나고 과제물 하시고 2차씩 끝나고 과제물 하시고 3차씩 끝나고 과제물 하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과제물이 좀 있으니까 그 과제물 성실하게 수행하셔서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라든지 또는 학습 보고서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학습 보고서를 쓰시든지 또는 과제물을 따로 올리는 곳이 있다면 과제물 따로 이렇게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과제물들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 채널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고지를 할 텐데 공지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EBS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개인 채널에 그러니까 업로드된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똑같은 영상을 제가 올릴 건데 EBS에서 출석 체크하시고 동영상 보기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첫 시간 과학적 탐구에 대한 내용, 과학적 탐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줄 끄면서 쭉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과 지식.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 등을 통해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전통을 통해 알기도 하며, 권위를 지닌 전문가에게 배우기도 한다. 아하.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얻느냐? 경험이나 직관. 자, 여기서 직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거나 보거나 느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맞닥뜨리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전통,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전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권위를 지닌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얻는 과정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얻어낸다. 그리고 그 지식이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과학적 지식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상식과 과학적 지식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식이다. 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식이란 측면에서 상식과 과학적 지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과 과학적 지식은 엄연히 다른 건데 어떤 것이 다르냐 볼게요. 자, 하지만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모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적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과 공통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A형은 소심하다. 예. 제가 A형이에요. 예. 근데 전 좀 소심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소심하지 않은 A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A형 여러분들, 그죠? 예. A형은 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많은 사람들은 A형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심하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이것은 뭐라고 그런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그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저는 좀 소심하니까. 자, 아무튼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거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불분명하거든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쵸? 예. 자, 그래서 편견이 개입된 경우가 적지 않다. 자, 편견이 개입돼 있대요. 편견이 개입돼 있대. 편견이 개입되어 있다. 자, 여러분, 편견이란 말이 뭐예요? 편견이란 것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 되겠죠. 그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편견이잖아요. 그죠? 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나만 그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편견이란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내 생각이 이 지식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요, 이건 조금,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올라가셔서 이제 연애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식들이 있을 텐데, 그 상식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개를 받았을 때, 1차는 누가 사고, 2차는 누가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밥은 남자가 사고 차는 여자가 산다. 뭐 약간 그런 것들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냥 뭐라고 해요? 연애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떠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라면서 공통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나요? 상식이 돼서 정리가 됐죠? 자, 이제 과학적 지식 볼게요.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엄격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수집된 객관적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지식. 자,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까 같이 상식처럼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절차와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만 수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엄격한이란 말이 붙는 거야. 절차와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만 수집이 된 정보들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이다.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과학적 지식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 재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사실은요, 비슷한 말이에요, 둘이가. 자, 읽어볼게요. 첫째, 과학적 지식은 객관성을 지닌다. 객관성이란, 자, 볼게요. 무엇이 없다? 개인의 주관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그 자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은 모든 사람들, 자,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 특성을 어떻게 한다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동일하게 인식을 한다. 자, 객관적이다. 자, 우리가 연필을 봤을 때 연필의 모양이 제가 본 연필과 여러분들이 본 연필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의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물건이 누구한테 있어서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객관적이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주관을 떠나 내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그 존재하는 대상 그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을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가 본 것, 내가 본 것 똑같은 것. 됐죠? 똑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객관성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과학적 지식은 재생 가능성을 지닌다. 자, 재생 가능성이라는 말은 볼게요. 연구의 절차와 방법이 어떻다? 같다면 누구나 언제나 무슨 결론?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제가 물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풍덩하면서 물웅덩이가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는데 물에 물웅덩이가 쳐지지 않고 돌이 튕겨져 나간다. 물에.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뭐 이상하잖아.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 방법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같다면 누가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우리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6개 조가 있어. 자, 제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조가 있는데, 자, 선생님께서요, 자, 이제, 이렇게 실험,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구를 이렇게 챙겨주고, 자, 한번 실험해봐. 라고 해서, A, B, C, D, E, F, G, 그러니까 E, F, E 6개의 조가 실험을 했어. 그런데, 선생님 말 제대로 듣고 실험한 A부터 E조는 전부 다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F조만 이상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봐요. 그래서 야, 너네 실험 어떻게 했니? 라고 보면은 어때요? 이 조들과 얘네가 서로 실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면 당연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즉,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어떤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과학적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과 절차대로, 방법대로만 한다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넘어가서 과학적 탐구는 무엇이냐? 과학적 탐구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탐구는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 탐구라고 얘기를 한다. 자, 과학적 지식은 아까 뭐예요?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과학적 탐구란 일정한 절차와 또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규칙성이라는 게 발견을 하더라. 그럼 그 발견된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고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고 또는 무엇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하, 이걸 하면 저것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A를 하니까 B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규칙을 발견을 했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뭐 하느냐면 C를 넣으면 D가 될까? D를 넣으면 E가 될까? 이제 그러한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 이것을 과학적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 상태에서 과학적 탐구를 해야 정확한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주관적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보고 있고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친구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되게 뭔가 대명사를 많이 썼는데요. 자, 이것을 예시를 드리자면, 자, 학교 뒤편에 나무가 하나가 있어. 저는 그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보잖아? 그럼 이 세계는 객관적이지 않겠지.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똑같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라는 것은 객관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랑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그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무엇이 있다?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자연현상은요, 우리가 질서와 규칙이 있다고 증명이 됐죠. 그죠? 고기압에서, 물을 빨아 먹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비를 뿌리고, 기후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질서, 규칙성 이런 것들을 많이, 증명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사회현상이라는 것도 이러한 질서와 규칙성이 있다고 가정하는데요. 자, 사회현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우리 사회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집단과 집단,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상호작용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회현상이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이러한 사회현상은요, 자연현상과는 조금 다르게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사회 현상은. 즉,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인격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마다 개개인의 개성이라는 것이 있고 성격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각각 같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해야 과학적 탐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적 탐구에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가정이 두 번째, 사회 현상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면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능력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죠?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영리해질 수 있고요. 똑똑해질 수 있고요. 그죠? 더 많은 지식들을 개발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러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모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학적 탐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그죠? 그것을 옛날 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4개의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컨은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을 방해하는 편견을 우상에 비유합니다. 자,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자,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나비가 춤을 추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족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나비가 춤을 추는 건지, 나비가 싸움을 거는 건지, 아니면 나비가 뭐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비가 그냥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비가 펄럭펄럭거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비가 춤을 추는 모습이 참 귀엽구나,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족의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굴의 우상은 개인들이 자신만의 동굴 속, 즉 주관적인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동굴의 편견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뭡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이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을 동굴의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장의 우상은 언어를 통한 소통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언어는 일상생활에 유용하지만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의 덫에 걸린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에요. 맞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하게 될 건데 전부 무엇으로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한국어로 하잖아.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표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막 묘사를 한다고 해서 그 묘사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어떤 것 또는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죠. 언어로는. 그러기 때문에 걸리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집에 귀신이 있대. 자, 이것은 시장의 우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우상. 자, 또는 이런 것 어떤 것들도 이제 시장의 우상이 되냐면 가령 우리 뭐 요즘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만남의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옛날에 왜 뭐, 4대 천왕, 뭐, 3대 천왕, 또는 뭐, 수요 미식회,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집이 뭘 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이 그것만 잘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령, 야, 우리 저기 학교 앞에 있는 어떤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돼지고기 되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돼지고기가 어떻게 잘하는지,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튼 겁나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기가 뭘 더 잘할 수 있느냐면 소갈비탕을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야 돼지고기 맛있는데? 야 여기 돼지고기 맛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극장의 우상 볼게요. 극장의 우상. 자, 이거 극장의 우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오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베이컨이 얘기하는 그 우상인데 특히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는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합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으로 포장된 전통, 종교, 권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데서 비롯되는 편견. 그러니까 뭐 교황이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것은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의 우상에 빠졌다? 극장의 우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는 아까 같이 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래 우리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검증도 할 거 없이 그냥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이쪽으로 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분 말만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무슨 우상? 바로 이 극장의 우상에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과학적 탐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술은요, 현상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찰한 사실을 밑줄 동그라미 치셔도요 그대로 서술하는 겁니다. 한치의 개인적인 편견을 넣지 않고 보이는 것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가령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저었어.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서 없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서술하는 거. 예. 그러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적 탐구, 과학적 탐구의 1차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술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설명입니다. 설명. 자, 설명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막 설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이라 하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사실의 근거를 파악하거나 특정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실의 근거를 파악하거나 특정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쵸? 그러니까 왜?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예측입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될 현상들을 뭐하고자 한다? 예측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엇이 발달되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류의 사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또는 사회학자들이 예측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름 체계적인 그런 과학적 탐구로서 탐구 과정으로서 얻어낸 그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를 충분히 뭐 해야 된다? 수집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회현상이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 예측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또 무엇을 찾아내서? 규칙을 찾아내서 그래서 사회현상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요것이 발생할 것이고 요러요러한 일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며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통제입니다. 통제라는 것은, 자, 통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통제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뭐 하는 거예요?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걸 통제라고 그러죠.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필수 조건을 뭐 하거나 만들어 주거나 없앰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뭐 어떤 것을 만들어 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자판기를 하나 놔뒀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자판기에서 열심히 음료수를 먹어요. 그랬더니 물을 안 마시게 되네. 그래서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필수 조건이랑 조성을 했지. 그치? 뭘 조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조성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무엇이 일어나요? 음료수를 뽑아 먹었지.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을 안 마시게 돼서 수분이 부족해졌다. 예. 또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제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뭐예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필수 조건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성했다고 해서 일어난다. 제거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제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원인이나 필수 조건을 조성하거나 제거를 해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일어나도록 하는데 또는 우리가 풍요롭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의 이치를 완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몸이 처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친구들을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을 경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를 할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이 꼭 이게 인간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잘 살펴보고 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에 맞춰서 윤리 강령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과 지식입니다. 과학과 지식.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상식과 과학적 지식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는 지식의 성격으로서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제부터 차이점이죠. 그죠? 차이점. 자, 첫 번째,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같이. 예. 또한, 편견 개입된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과학적 지식은 어떠냐면, 절차와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서 도출해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지식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객관성, 두 번째 재생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성격은 뭐하다?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성. 누구나 그 대상의 특성을 뭐하게? 똑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똑같은 연구의 절차와 방법으로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재생 가능성이다. 세 번째, 과학적 탐구입니다. 과학적 탐구. 과학적 탐구의 정의는 아까 우리가 밑줄 쳤던 그 내용들이고요. 자, 과학적 탐구 볼게요.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탐구의 기본 과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든 현상은 일정한 질서와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거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귀신이 왜 나타나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컨의 우상론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종족의 우상입니다. 자, 나비가 춤을 추는 건지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누구냐면, 레서 팬더라는 애들이에요. 예.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 같지만 발이죠. 그죠? 예, 발을 이렇게 두 개 들고 있잖아요. 사람처럼 입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싸운다라고 하시면은 정답이고요. 서로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건 종족의 우상이에요. 이 레서 팬더들은요, 서로 그런 그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서 같은 동족끼리도 저렇게 싸움을 자주 벌인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방식으로 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편견을 우리는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굴의 우상.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아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동굴의 우상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모두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걸 동굴의 우상이라 그런다. 자,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의 우상.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 않은 것들, 또는 실제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혼란이 생기거나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집이, 자, 이 칼국수 집이 칼국수만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만 먹어요? 수요 미식회 때문에 칼국수만 먹는 거야. 또는 이 집과 이 집이 뭘로 유명하냐면 김치찌개로 유명한데 김치찌개 아니라 꽁치찌개로 맛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방송에서 뭘로 표현하니까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만 찾아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거, 요것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 집은 그걸로 유명해 라고 규정을 짓는 그것을 우리는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 극장의 우상 볼게요. 잘못된 인식이 전통, 종교, 권위 등에 의해 옳은 것이라고 믿게 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물론 제가 틀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가령 제가 수업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간혹 말실수를 했단 말이야. 그냥 그랬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극장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예, 정확하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극장의 우상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 탐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학적 탐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 예, 그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미안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 그죠? 그 다음에 발견된 사실과 법칙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생성하거나 제거하도록 어떤 필수 조건이나 그런 필요 조건 같은 것들을 만들던가 또 그러니까 조성하든지 제거를 해서 어떤 현상을 만들거나 제거를 해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또는 우리가 그런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통제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차 시 과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11쪽에 하단에 보시면 베이컨 우상론 있죠? 그죠? 자, 과학적 지식과, 죄송합니다. 우리 11쪽 밑에 보시면 과학적 지식과 상식이라는 탐구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한 예시를 각각 한 가지씩 들어보셔요. 예,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진다. 과학적 지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성적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네,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것들 외에 제가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드렸잖아요. 이거 외에 상식과 과학적 지식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시를 끝냈는데요. 자, 다음 차시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연구 방법의 구성 요소는요, 사실 3차 시에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 사실 2차 시 때 조금 빌려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시와 3차 시는 제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할 거기 때문에 2시간 동안에 제가 요 1의 2단원과 1의 3단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한테 질문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4차 시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시별 과제 있죠? 이번 1차 시 과제, 2차 시 과제, 3차 시 과제 전부 다 해결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잘 쓴 것, 그 다음에 해결 잘 된 것들을 한 몇 편 뽑아가지고 제가 4차 시 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제가 마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인터넷에 찾는다고 여러분들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별거 아니어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2차 시, 3차 시 수업을 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